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 윤지수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의 주방에서 끝없이 쌓이는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명문대와 요리학교까지 마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셰프의 꿈은 1년째 접시 닦기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지수, 또 멍하니 서 있어? 테이블 25번에서 와인잔 급하다니까. 김도은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달려가는 지수의 등 뒤로 주방장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홀로 나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일하는 동안 구석진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박혔습니다. 여기 알바생들 수준이 왜 이래? 좀 더 프로페셔널한 애들 못 구하나? 그러게요.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자금, 포기할 수 없는 현실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빗속을 걸어 나오는 지수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내 주방을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리의 불빛들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곳 라 메종은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최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손님들은 명품으로 치장한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수 같은 사람은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지수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 됐을까? 아가씨 종점이에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난 지수는 서둘러 하차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고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도시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처럼 보였죠.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지수는 차가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죠.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러니함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잘 수 있겠지.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든 지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한 노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토요일 오후 레스토랑 라 메종은 상류층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홀 한쪽에서 빈 접시를 치우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레스토랑은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김도은 지배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입구에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죠. 낡은 잠바에 헝클어진 백발, 구겨진 바지까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것 좀 마시고 싶었네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에 젖은 옷자락이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지배인은 단호했습니다. 보안, 여기 좀 도와주세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위생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죠. 어제 버스 차장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지수씨, 지금 무슨... 잠시만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지수는 노인을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가져와 정성스럽게 따라드렸죠. 남은 빵 한 조각도 접시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드시면서 좀 쉬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렸죠. 윤지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김도은 지배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잠깐 물 한 잔 드리는 것 뿐인데요. 물 한 잔? 우리 레스토랑 음식을 마음대로 내어주고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지만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어.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즉각적인 해고 통보였죠. 노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동생 학자금은? 모든 것이 깜깜해졌죠. 레스토랑을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걸음걸이 속에서도 왠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던 것이죠.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죠. 휴대폰에 찍힌 김도훈 지배인의 문자가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사물함 비우고 유니폼 반납하세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난 지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레스토랑에서 그만두게 됐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냥 사정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금방 다른 데 구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지수는 마지막으로 라 매종을 향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한테 음식 줘서 잘렸대. 바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지수는 이를 악물고 짐을 챙겼습니다. 유니폼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지수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K그룹 회장실 비서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K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이 아닌가요? 저희 회장님께서 윤지수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요? 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지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K그룹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곧 도착한 문자에는 정확한 K그룹 본사 주소와 함께 비서의 명함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가장 깨끗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K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지수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이 구름을 찌르듯 솟아 있었죠. 윤지수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정민 비서는 지수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후한 목재문이 열리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있는 노신사가 보였죠. 그런데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지수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분명 어제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위험 있어 보였죠.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셨어요? 장인호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놀랐겠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할 거야. 50년 전 나도 자네처럼 가난한 청년이었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요즘 들어 궁금해졌어. 내가 만든 이 기업이 정말 사람을 위한 기업인가 하고 말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나가보곤 했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하지만 대부분은 실망스러웠어. 그런데 어제 자네를 만났지. 자네 같은 사람이 내 회사에 필요하네. 어떤가? 우리 그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 꺼내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그룹 산하호텔 사업부의 신입 관리직 채용 계약서야. 연봉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거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레스토랑에서 1년 동안 번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자네는 이미 자격을 충분히 보여줬어. 그런데 혹시 다른 꿈이 있나? 내가 보기엔 자네 요리에 관심이 많아 보이던데.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제 자네가 빵을 내올 때 보니 제대로 플레이팅까지 신경 쓰더군.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사실 요리사가 꿈이었습니다. 요리학교도 졸업했고요.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군. 우리 그룹 호텔 레스토랑에서 시작하는 게 어떤가? 물론 바로 주방장을 시킬 순 없지만 자네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네. 지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주방, 그것도 특급 호텔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다니.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제가 어제 회장님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회장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월요일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주방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르 시엘은 아침부터 VIP 조찬 준비로 분주했죠. 지수가 새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들어서자 총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수 셰프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총주방장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죠. 주방팀장인 백현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추천이라. 특혜 인사인가요? 백현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방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우 총주방장이 개입했죠. 현정 씨, 윤 셰프는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쳤어요. 실력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죠. 첫 주가 지나면서 지수는 주방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실감했습니다. 백현정은 사사건건 지수의 일에 트집을 잡았죠. 윤 셰프, 이 소스는 농도가 맞지 않아요. 다시 하세요. 플레이팅이 기준에 미달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진우 총주방장이 급히 주방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국내외 VIP 300명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큰 행사는 셰프들에게 기회이자 위기였죠. 메인 요리는 총 5가지. 각자 한 가지씩 맡아주세요. 백 팀장은 전체 총괄을 부탁합니다. 그때 백현정이 말했습니다. 총주방장님, 윤 셰프는 아직 수습이라 이런 중요한 행사는. 아니요, 저도 하겠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디저트를 맡고 싶습니다. 프랑스 전통 디저트에 한국적 요소를 가미한 퓨전 디저트요.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수습 셰프가 VIP 행사에 디저트를 맡겠다니요? 박 총주방장이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단 목요일까지 시제품을 만들어 평가받으세요. 그날 밤 지수는 퇴근하지 않고 주방에 남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시제품 평가의 날이 왔죠. 지수는 3가지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인삼을 넣은 크렘 브릴레, 유자청을 곁들인 마카롱, 그리고 오미자로 만든 소르베였죠. 창립 50주년 만찬 행사가 열리기 하루 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죠. 중요한 디저트 재료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재료를 다시 구하려면 지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는 특별 주문한 재료들이 도착하는데 최소 사흘이 걸렸죠. 하지만 행사는 내일이었습니다.
윤 셰프 정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진우 총주방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해오겠습니다. 지수는 주방을 나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전 요리학교 동기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이전에 라 매종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식재료 납품업자들까지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정말 급해요. 어떻게든 오늘 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수는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까지 자신이 아는 모든 시장을 찾아다녔죠. 한 가지씩 재료를 구할 때마다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유자청과 특별 인삼 농축액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직수입한 특별 등급이었으니까요. 지수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때 지수는 문득 할머니가 유자청을 담그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직접 만들면 되잖아. 지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석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 할머니는 지수의 사정을 듣고 깜짝 놀랐죠. 겨울에 유자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고민하더니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작년에 담가둔 유자청이 있단다. 아껴두고 있었는데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면야.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수 담근 유자청,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삼은 아래 밭에 몇 뿌리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심어둔 거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인삼을 캐고 할머니가 주신 유자청을 챙겨 서울로 돌아왔죠. 호텔 주방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윤 셰프 어떻게 됐나요? 떠나기 전 지수에게 냉랭했던 다른 셰프들도 이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구했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새벽 5시 마지막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자신 있게 맛을 봤죠. 창립 50주년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지수의 디저트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죠. 어구장이 끝나고 홀이 정리되는 동안 장인호 회장이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들 모두 수고했네. 특히 윤지수 셰프, 자네의 디저트는 정말 특별했어. 회장의 칭찬에 주방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박진우 총주방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윤 셰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재료가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백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죠. 재료가 사라졌다고?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을 뿐입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했다는 거죠. 회장은 지수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죠.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그날 레스토랑에서 자네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호텔 경영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수는 회의실로 호출받았죠. 윤지수 셰프 들어오게. 회장과 호텔 사장 그리고 여러 중역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립 행사의 성공으로 우리 호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네. 특히 당신의 디저트는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었지. 호텔 사장이 테이블 위에 여러 신문과 잡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 디저트, 그랜드 팰리스의 새로운 별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결정했네. 윤 셰프, 당신을 우리 호텔 신규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임명하고 싶어.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규 레스토랑이요? 그룹에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의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야. 정직함과 혁신을 사은으로 내세울 계획이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의 요리 철학과 인간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네. 자네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비 내리던 날 노숙자 차림의 노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레스토랑 마음의 성공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오픈 석 달 만에 미슐랭원 스타를 받았고 1년 뒤에는 투스타를 획득했죠. 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K그룹은 지수의 레스토랑 브랜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제주, 그리고 해외 뉴욕과 파리까지 마음의 지점이 생겨났죠. 마음을 담은 정직한 요리, 그리고 따뜻한 서비스 철학은 어디서나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죠. 윤 셰프 그룹에서 더 큰 권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음료 사업부 총괄 부사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호텔 사장의 제안에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라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요리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학교요.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윤 셰프의 말을 들었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자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니 더 자랑스럽군. 그룹에서 전폭 지원하겠네. 이렇게 해서 K그룹의 지원을 받아 마음요리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에는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입학식 날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만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수는 잠시 장인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죠. 바로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세상은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봐 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학교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지수에게 백현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 서울 본점의 총주방장이 된 그녀였죠. 지수 씨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아, 현정 씨. 내일 특강 준비하느라고요. 백현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런 짓만 안 했더라면 지수 씨는 더 편하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난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날 밤 장인호 회장이 주최하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룹의 임원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지수의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함께하는 자리였죠. 식사가 끝나고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윤지수 셰프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50년 전 이 그룹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지수 씨는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었죠.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회장님, 그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따뜻한 사람이요.